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자, 오늘 가장 뜨거운 쟁점은 이 민주당은 이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 등이었다면, 국민의힘은 서해 이 어부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아주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굉장히 충격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의 말을 듣고 있자면 문재인 정권은 정말 대단한 정권이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방관하고 있었는가? 또는 지시한 것은 설마 아니겠죠. 오늘 이 북한 어부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권영세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인 부분을 폭로했습니다. 또 이어진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도 왜 이 문제가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고, 어쩌면 문재인 정권은 국제적으로 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엄중한 일을 벌였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이 사적 채용 의혹 등을 지적했지만, 그런 격가지와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인륜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의혹에 대해서 오늘 권영세 장관이 엄청난 폭로를 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전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강제 북송,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면 통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권영세 장관의 발언, 지금 의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자, 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되면 수용해야 하는데, 이걸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을 의식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을 벌였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권영세 장관이 오늘 2019년 11월 나포 5일 만에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한 케이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살인 혐의가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정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입만 열면 하는 이 발언들, 희대의 살인마다, 그래서 돌려보냈다, 이게 무슨 법에 맞는다, 이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권영세 장관은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설명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지난 5년간 탈북 어민 북송과 같은 강제 북송 케이스가 있었는가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당시 탈북 어민을 북송한 정부의 결정을 두고 분명히 잘못된 조치다,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쪽으로 귀환하겠느냐, 대한민국에 남겠느냐라는 탈북민의 의사를 확인해서 정확히 얘기해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는 대한민국으로 수용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권 장관은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을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통치행위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안보실장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강제 북송을 지시했다면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TF회의에서 정언에 의하면 우선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다, 김책시에서 이 16명은 탈북하려던 5가구의 주민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어이가 없다,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뜨거웠던 이 논전,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권영세 장관에 의해서 하나하나 파헤쳐졌습니다. 자, 오늘 또 이 권영세 장관은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반인륜적이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어민들을 돌려보낸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의 어떤 매뉴얼에도 귀순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 주민을
강제로 북쪽으로 보내라는 내용은 없다. 매뉴얼뿐만 아니라 어떤 법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수 장관은 탈북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귀순 의사를 한 번 밝혔다 확인됐는가라는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귀순 의사를 몇 번 처음부터 끝까지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번이라도 밝혔다면 이건 북쪽으로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권영수 장관은 전 과정을 통해서 귀순 의사가 확인되느냐가 중요하다. 자필로 귀순 의사를 작성한 것을 보면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귀순 의사보다 북쪽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우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그게 우리 헌법의 요청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탈북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한 번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흉악범이니까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는 문명국가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전체 사회를 위해 전체를 위해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부분은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말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들으면 어떨까요? 당시 최고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청와대가 이렇게 이들을 강제로 북송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국방부도 노했고 경찰 특공대들은 그냥 청와대가 시켜서 간 것이라고 지금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 장관은 그런 논리를 연장하게 된다면 위헌 판정이 난 삼천교육대 혹은 오공 당시의 사회보호 처분 등을 긍정하게 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사실상 이런 과거의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는 그런 비판으로 읽힙니다. 권영수 장관은 당시 정부가 탈북어민의 배를 북한에 돌려보낸 것을 두고는 흉악범을 조사하는 데 단 이틀 만에 마치고 배도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흉악범으로 확정했다.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관례상 전혀 없었던 이례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권영수 장관의 발언은 이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의 수사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당시 청와대의 인사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